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미 연준 금리나 분석 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의 하드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드리겠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12월 달에 발표된 미국의 노동 관련된 하드 데이터에 대해서 좀 표면적인 거 말고 좀 심층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한 달 동안에 보면은 미국의 그 경제 소프트 데이터들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즉 뭐냐면은 서베이 자료나 심리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노동시장은 더 나빠질 거라 보고 물가는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앞으로 소비는 좀 위축될 거라고 하는 응답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반면에 실제 데이터 발표된 데이터들이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하드 데이터는 최근에 노동 관련 하드 데이터가 오히려 조금 실제로 예상보다 조금 더 좋아졌어요. 물론 큰 폭으로 좋아지지 않지만 외관상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빨간 색깔인 하드 데이터, 특히나 노동 관련된 하드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를 본다고 하면 12월 들어서 발표된 하드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DP 민간 고용 지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 화요일에 발표된 졸투 데이터입니다. 그 두 가지 데이터를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ADP 데이터는 민간 고용 데이터고요. 이거 가장 대칭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 노동통계청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 데이터입니다. 이 두 자료는 기본적으로 매달 미국의 일자리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공통점 갖고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 모두 다 포함하는 얘기고 반면에 ADP 데이터는 민간 파트 일자리만 계산한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미국 정부의 일자리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민간 파트 일자리만 보면 전체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추이도 대충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11월 ADP 데이터에는 보면은 32,000명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이 32,000명 일자리 감소한 거는 2023년도 11월 달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일자리가 감소했어요. 보시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민간 기업들의 일자리가 월간 기준으로 한 10만에서 한 20만 레벨까지 계속 좀 늘다가 금년 들어서 계속 좀 감소를 하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지난달에 4만 5천 명 증가한 걸 제외하고는 계속 좀 민간 일자리가 감소하는 거를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4만 7천, 3만 2천 원 바뀌었는데, 근데 이게 일시적이나 특정한 섹터에 의해서 감소된 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굉장히 민간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추론이 가능하냐면은, 일단은 보시면요. 제가 순위 좀 바뀌었는데, 지난 7월 달만 하더라도 전체 산업군들 중에서 한 70% 정도가 민간 일자리 증가한 반면에 10월 들면서 전체 한 절반 정도 50%만 일자리가 증가한 산업군으로 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번 12월에 발표된 11월 달 일자리 증가를 산업군을 보니까 일자리 증가한 산업군이 한 40%밖에 안 됩니다. 즉 한 60%의 산업군은 오히려 최근에 민간 일자리가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전반적인 어떤 산업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민간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이제 일자리만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채용한 일자리죠. 이게 임금 상승률도 최근에 본격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ADP 데이터에 보면은 job state, 즉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 그 다음 일자리를 바꿔서 다른 일자리를 간 사람 모두 다 현재 이분들의 ADP 민간 고용에서 임금 상승률이 최근에 크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ADP 데이터에서 발표된 민간 기업들의 현재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거나 또는 자리를 옮긴 사람들 모두 다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함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현재 노동시장이 조금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고 좀 위축되는 게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뭐냐면은 결국 이게 미국의 이민자들,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이민자들 감소로 인해서 이게 노동의 공급이 감소해서 그죠? 그죠? 미국 노동 공급이 감소해서 둔화되는 거니까 이게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이 노동의 둔화가 단순하게 노동 공급, 이민자 감소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드디어 노동의 수요, 즉 기업들이 사람을 찾는 디맨드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둔화가 되어 있다는 거에 반증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임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이제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고 미국의 임금도 감소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노동이 앞으로 추세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즉 레이버 디맨드에 의해서 노동시 약해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번 연준 미팅 전날 발표된 졸트 데이터입니다. 이 졸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미국이 보통 매달 첫 번째 주가 굉장히 중요한 노동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주 수요일 주동에 발표되는 졸트 데이터가 있고요. 매주 첫 번째 주 금요일 발표되는 이제 Employment Situation Report, 즉 여기에는 비농업 부분 일자리와 실업률 데이터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요 졸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여러분 꼭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발표하기 전달의 수치인 반면에 이 졸트 데이터는 2달 전 데이터입니다. 즉 요번 12월 달에 발표했다는 거는 지난 10월 달에 나온 데이터라는 거 여러분 좀 명심해 주시고 여기 11월 달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시차가 있는 데이터라는 걸 좀 먼저 알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요번에 졸트 데이터의 어떤 명시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헤드라인은 요번 달에 한 43만 명 정도가 서프라이즈로 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잡 오프닝이 줄다가 이번 달에는 좀 약간 서프라이즈로 43만 명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이게 구인자 숫자가 높아져서 표면적으로는 좀 괜찮아 미국의 구인 마켓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노동시장의 그 안에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이제 아까 구인자와 또 다르게 좀 단순히 구인 공고 나온 걸 계산한 건데 실제로 노동시장이 정말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알려면은 그 안에 서브 데이터인 이 하이어 실제로 채용 몇 명 했니? 그리고 채용 몇 명 했니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퀴 레이쇼라고 해서 자발적 퇴사자 비율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실제 노동시장의 그 내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보면은 여기 채용률 보시면은요. 채용률을 보시면은 전달에 9월달 대비해서 얼마입니까? 한 20만 명 정도가 신규 채용이 감소를 했습니다. 신규 채용 감소를 했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하이어링 레이트인데, 보시면은 2021년 이후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명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실제, 아까 잡 오프닝은 좋아졌지만, 실제로 하이어링은 더 20만 명 정도 감소를 했다는 걸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졸트 데이터를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퀴 레이쇼, 자발적 퇴사의 비율입니다. 뭐냐면은, 보통 자발적 퇴사 비율이라는 거는 근로자가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가 많아질 것 같다면 빨리 현재 일자리를 그만두고 급여를 더 많이 주는 일자리로 이렇게 빨리 퇴사를 하고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경제가 안 좋으면 근로자 어떻게 돼요? 퇴사 안 하죠. 존버해야 되잖아요. 즉 퀼레이쇼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안 좋고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이번에 보면은, 와우. 요번 데이터가 294만 1000명인데, 이게, 2020년 8월달 이후 최저 순위라고 하네요. 보시면 빨간색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계속 하시는 인원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22년 8월달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직장 이제 그만두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왜? 나가서 잘못 나가면 일자리가
구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리고 이 Q 레이쇼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발적 퇴사 비율이 떨어진다는 건 곧 기업들 측면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낮게 유지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Q 레이쇼라는 거는 자발 퇴사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제어된다는 거고, 그러면 물가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지 않는 중요한 지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 모두 다 실제로 앞으로 노동시장이 더 악화될 거라는 함의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최근에 컨퍼런스 보드 지표와 같은 건데요. 뭐,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보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이렇게,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요 검정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 달에 그 자발 퇴사자 비율과 그 다음 마이너스 해고자 비율인데요. 근데 요번 달에 보면은 퀵 레이쇼는 퀵은 감소하고 해고자는 늘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제가 좋을 것 같으면은 해고는 별로 없고 자발 퇴사자 비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높을수록 이제 노동시장이 좋고 아래로 갈수록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지금 보면 최근에 계속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죠. 즉 그만큼 자발적 퇴사자 비율은 감소를 하는데 반면에 해고자는 늘고 있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고, 그리고 요게 녹색은 뭐냐면은 이게 컨퍼런스 보드에 나오는 건데, 자, 여기 아래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일자리 구하기가 소비자한테 느끼기에 힘들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아무튼 컨퍼런스 보드와 졸트 데이터 모두 다 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현재 레벨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현재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러면 그 잡 오프닝이 헤드라인이 좋게 됐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는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는 얘기를 보실 거 있던데, 지금 조금 더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결국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은 비농업 부문 일자리와 실업률 아닙니까? 그래서 요 ADP 데이터와 그 최근에 이제 그 잡 오프닝을 가지고 그 비농업 부문 일자리를 한번 전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요 BLS라는 게 비농업 부문 일자리인데요. 여기 ADP 데이터와 요 검정색 ADP 데이터와 여기 녹색이 BLS 미국 통계청의 비농업 일자리인데 거의 같이 가죠. 거의 같이 가는데,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ADP 데이터는 드디어 마이너스 떨어졌어요. 즉, 이 말인 즉슨 현재 발표되고 있지 않은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도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뭐냐면은 이번 달에 발표된 비농업분 일자리가 좀 높게 나왔지만은 이게 2달 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재 리얼타임 데이터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리얼타임 데이터는 어떻냐면은 현재 그 참고를 할 수 있는 게 인디드 잡 포스팅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취업 포탈입니다. 근데 이건 리얼타임인데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즉 앞으로 이 졸트 데이터 안에 잡 오프닝도 더 나빠질 것 같다. 즉 정리를 하면은 비농업 부문 일자리와 졸트 데이터 모두 다 향후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레이버 마켓이 계속 좀 더 나빠진다라면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여건은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어제 연준에서 말씀한 대로 연준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실업률 현재 4.4에서 크게 이 레벨이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연망을 했고, 그 결과 내년에 금리 인하 한두 번 정도 하면 충분히, 특히 연준은 한 번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상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미 연준의 경제 전망, 특히 노동시장 전망이 너무 낙관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예상한 대로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노동시장이 더 나빠지면은 아마 서프라이즈로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생각한 것보다 미국 국채금리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미국 노동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히 좀 설명드렸는데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